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1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상승을 해서 좋았고, 그리고 또 영업일도 3영업일밖에 없어서 좀 마음이 한결 가벼웠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1월 30일 월요일부터 2월 3일 금요일까지 일주일을 풀로 채워서 주식시장도 개장을 합니다. 이런 좀 추운 날씨만 좀 어떻게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요즘에는 정말 날씨가 추운 거를 제외하고는 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주식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토요일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볼게요. 미국 시장 뭐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뭔가 힘이 붙여가는 모습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95%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25%대 상승, 그리고 다우존스는 윗꼬리를 많이 달았죠. 그래서 다우존스는 상승폭을 상당히 좀 많이 반납을 한 채 0.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고점이 0.6%였는데 조금 뭐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정말 좋아요. 테슬라가 작년도에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 들어서 거의 뭐 엄청나게 한 7, 8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토요일 새벽 마감도 11% 상승을 했습니다. 머스크 CEO와 백악관 관리가 만나서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여타 전기차 관련 업종들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특징적이라면은 이 정도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장 막판에 다우존스가 윗꼬리를 많이 단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경기 위축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매물로 출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2023년도 들어서는 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보였어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1300선부터 11600선까지 상승을 했었고, 뭐 다른 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십자형 도시가 200일선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하면서 기술적으로는 뭔가 고점의 신호지만 또 수급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이기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2484포인트까지도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고점으로는 2497포인트까지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2500포인트에 대한 또 기대감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2484포인트이기 때문에 2900선 정도까지 올라간 2500선대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추가적인 상승폭은 많진 않아요. 그거를 또 염두를 해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사실 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뭐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또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또 슬슬 뭔가 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글을 올린 거 봤더니 주식은 어떻게 사야 되죠? 막 이런 거를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설도 지나고 하면서 뭔가 연휴 때 친척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또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1월 달에 워낙 또 저점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슬슬 그런 얘기들이 물론 전반적으로 확산되진 않았지만 한두 군데라서라도 들려온다면은 조금씩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이 멀지 않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은요, 정말 월말 월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지표 발표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좀 거의 빼곡하게 적어놓은 거는 거의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31일 화요일 그리고 2월 1일 수요일 날 역시 월말 월초에 발표되는 뭐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적으로는 31일 날 중국 쪽을 살펴봐야 됩니다. 중국의 1월 제조 PMI 49.9 정도를 기록을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에 47 대비했을 때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예상치로 봤을 때 50 아래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50 이상으로 나오면은 중국 경기가 문제 없다,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월 1일이 또 중요하죠. 1월에 수출입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에도 중국이 상당히 좀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막혀 있다가 이제 서서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출이 좀 좋지 못했다면은 이제 수출에 좀 저점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2월 1일 날 수출입 지표 발표를 통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작년도에 좀 힘들었던 반도체 수출이 이제는 좀 증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저점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2월 1일 날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시장의 2월 1일 날 1월에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12월에 48.4였는데 1월에는 한 48.1 정도를 기록하면서 조금 좋지 못할 걸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역시 발표가 되는데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7만 5천만 명으로 12월에 22만 3천만 명 대비했을 때 둔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실업률도 3.5%에서 3.6% 정도로 조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경제지표 발표들과 함께 뭔가 시장은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금부터는, 제가 이전에 이미 좀 계속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2,500선 정도 가면은 그래도 10%대 정도는 현금을 확보를 하는 게 좀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말씀들을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FOMC 회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월 31일과 2월 1일 FOMC 회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2월 2일 새벽이겠죠. 그래서 2월에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시간이 사실 이제 또 다시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는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인상을 할 걸로 뭐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에 대한 결정에 대한 코멘트들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지표 발표들, 그리고 FOMC 회의,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또 실적 컨퍼런스 콜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뭐 좋은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이미 뭐 잠정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좋지 못할 부분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뭐 기자들과의 얘기,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관심 종목이라고 따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또 종목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각종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던 삼성전자, 최근에 좀 힘을 내주면서 64,600원대까지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뭐 삼성전자의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약 2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는 6조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거의 한 35%, 37% 이 정도를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만약에 국내 주시장에 긍정적인 대응을 한다면은 분명히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기업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뭐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어요. 포스코홀딩스와 JYP, 올해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홀딩스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JYP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반기에 좀 좋았던 그런 종목들이 올해 1월 달에 신고가를 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추세가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와 JYP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2월달, 3월달 철강 업종이 사실 가장 좀 좋은 거는 상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신고까지만 조정을 보일 때마다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일도 선거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